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이고요. 두 번째가 척추 수술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백내장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척추 질환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죠. 이 척추의 경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척추 통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인이 수술 많이 받는 척추 질환,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치료법이 맞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추워서 나가기 싫으니까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꼭 적절히 운동을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국인이 수술을 많이 받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추워서 나가기 싫고 또 추워서 허리도 더 말썽인 것 같습니다. 이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천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척추뼈와 척추뼈가 디스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로 뇌에서 출발하여 팔과 다리, 내장기관으로 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언뜻 되게 복잡한 구조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 말썽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신경이 압박되어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렇게 많은 양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저 부위로 편안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그리고 저려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등 쪽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 나는 엉덩이 쪽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추의 1번부터 천추의 1번까지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만 좀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플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것 가지고는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추측이 좀 쉬워집니다. 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거니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안 좋겠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리가 아파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명심해 보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한국인이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2위가 척추 수술이다, 허리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여러적인 단계적인 치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질환도 꼭 이런 단계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치료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적인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약 드시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주사요법인 건가요?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재생시켜서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내 몸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이 작동하여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근본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맞는 주사는 아닙니다. 이 치료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이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4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6 내지 10회 정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직접 치료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자세히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치료의 방법이나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리고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척추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관절들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범위가 넓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흉터도 없고 회복 기간도 필요 없는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그런데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일까요?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근골격계 통증에 쓰일 수 있는데요. 척추로 보면 약물 치료나 그런 여러 가지 운동 치료 아니면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고 내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어머님의 사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수술받고 통증 재발한 분들도 증식주사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는데 통증이 재발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4세 어머님이 되시는데요.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다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던 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상체를 숙일 때는 더 아파서 그리고 최근에는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하는 곳까지 통증이 있어서 고민하셨던 분인데 1단계 치료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어서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네. MRI 화면에서 보시면 척추 여러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씩 안 좋고 협착도 있어서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받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점 저하되어서요.
지금은 처음 느끼던 그런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의외로 간단한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진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내 허리 통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